안녕하세요. 금융디트 테스트 2과목 금융정책 트렌드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과목과 마찬가지로 주요 문제, 짝수번 문제만 풀이를 할 예정이니 전체 문제는 첨부 파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2번입니다. 유럽연합의 GDPR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2018년에 도입된 유럽연합의 일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2번 GDPR에서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고 반드시 정보 주체를 동의를 받아야 개인 데이터의 국외 이전이 허용된다. GDPR에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이도 개인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허용한다가 유럽연합의 GDPR 특징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4번 국가별 데이터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도와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다음 중 미국 제도의 특징에 대하여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1번, 2번, 3번은 모두 맞는 설명이고요. 1번, 2번, 3번이 틀린 설명인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국가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영내 데이터 이동이 허용된다. 미국에는 영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2번, 정보 이용 신용은행 제도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유기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정보 이용 신용은행이라는 말은 일본의 제도와 연결됩니다.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자국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한을 강화한 추세이다. 국외 이전을 제한한다기보다는 사본과 같은 형태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즉, 국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이버 보안을 강화한다가 정답입니다. 6번 일본 정부가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만든 제도는 앞선 문제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보 이용 신용은행이 일본 마이데이터의 특징이고요. 추가로 PDS, Personal Data Store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PDM이 아니라 PDS 같이 외워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 이후에 PSD2는 은행이 제3자 서비스 사업자와의 경쟁하는 근거가 되었다. 다음 중 관련이 없는 것은 1번 제3자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고객의 계좌정보 및 금융정보 접근을 허용한다. 맞습니다. 2번 지급지시 서비스 제공업자의 역할을 추가하였다. 맞습니다. 계좌정보 서비스 제공업자의 역할을 추가하였다. 맞습니다. 각각이 이제 마이 페이먼트와 마이 데이터로 국내에 도입된 거고요. 4번 PSD2는 개인정보의 이동권을 서비스 산업에 적용한 지금 결제 서비스 시스템이다. 서비스 산업이 아니라 금융산업입니다. 10번 오픈뱅킹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국내 모든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관의 계좌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재 모든 금융기관은 아니며 점차 확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1번이 틀린 설명이고요. 2번부터 4번까지는 맞는 설명입니다. 12번 다음은 도표의 빈칸에 각각 들어갈 용어로 맞는 것은 본 장표에서는 표현되지 않았는데 첨부 파일을 보시면 그림이 있습니다. 마이데이터와 오픈뱅킹 그리고 그 마이 페이먼트 간의 관계에 대한 건데요. 중요한 건 마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조회에 국한됩니다. 실제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즉 이체가 일어나는 건 오픈 뱅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문제를 첨부된 문제 전체와 같이 비교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14번입니다. 국내 마이데이터 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국내 마이데이터 산업의 정보 제공 범위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협소하게 해석된 편이다. 국내 마이데이터 산업이 해외보다 훨씬 더 포괄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2번 은행카드 보험 등 금융산업 영역에 대한 조회만 가능하다. 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영역의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물론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곳에서 준비를 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든 정보가 가능합니다. 특히 금융권 외에도 이번에는 그 국가기관의 정보도 많은 부분 조회가 됩니다. 3번 포괄적인 정보 조회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다. 맞습니다. 지난 오픈뱅킹과 마찬가지로 마이데이터도 이와 같은 우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16번입니다. 정부가 2020년 국내 금융산업의 디지털 환경에 대하여 발표한 정책의 이름은 신문이나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뉴딜입니다. 18번 디지털 금융 종합 혁신 방안 중 혁신적 디지털 금융 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지급지시 전달업과 종합지급 결제 사업을 신설했다. 맞습니다. 2번 전자금융업을 기능별 분리하고 다양한 사업군을 신설했다. 다양화시킨 게 아니라 간소화시켰습니다. 통합하고 간소화해서 7개를 3개로 정리한 게 주요 내용입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바르게 설명된 것을 고르시오. 1번 마이페이먼트는 지급 지시 전달 사업자가 사용자로부터 결제 송금을 지시받아 금융회사 등에 이체를 하도록 하는 업종이다. 맞습니다. 2번 종합지급결제업은 보험료 납입, 수신과 대출 등의 금융업 영위가 가능하다. 종합지급결제업은 은행 고유 업무인 수신과 여신 전문 금융업자의 고유 업무인 대출은 제한됩니다. 3번 마이페이먼트는 자금을 미리 충전하여 쇼핑이나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충전과 관계없이 고객 계좌 정보만으로 바로 결제 송금이 가능해집니다. 4번 종합지급결제업은 펀드 및 방카슈랑스 판매가 가능하다. 해당 없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22번 데이터 3법이 아닌 것은 이건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이 데이터 3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24번 데이터 3법 중 마이데이터 도입과 관련이 없는 것은 도입과 관련된 것은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신용정보법이 되겠습니다. 26번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의 근거가 되는 법인 신용정보법 개정과 관련이 없는 것은 1번 개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도입되었다. 맞습니다. 2번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개인의 분산된 금융정보를 한 곳으로 통합한다. 맞습니다. 마이데이터 범위의 개인의 자산과 부채 정보는 제외된다. 아닙니다. 예금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산, 부채 정보도 포함되는 게 마이데이터의 조회 범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28번 다음이 설명한 용어는 무엇인가? 사회초년생, 주부 노령층 등과 같이 금융 이력이 부족한 자를 칭하는 용어. 정답은 3번 씬파일러입니다. 다음 30번입니다. 무엇은 최근 임시 경제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이러한 경제에 해당되는 계층은 주로 단기 계약으로 근무하며 여기까지만 보고도 아마 대부분 정답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긱 이코노미입니다. 다음 32번 P2P 금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인 투자자와 차입자가 정식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한다. P는 아시는 것처럼 피어 투 피어고요. 그래서 중개기관 없이 직접 금융거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번은 맞고요. 2번 개인 간의 거래를 의미하며 은행이나 기관은 참여 불가능하다. 이게 person to person이 아니라 피어이기 때문에 개인과 기관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해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뿐만 아니라 은행이나 기관도 참여합니다. 국내에는 거의 참여한 사례가 없지만 해외는 은행이나 대형 기관도 이 P2P 금융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34번 온투법의 주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금융회사 투자 허용 맞습니다. 2번 업체당 최대 1,000만원 투자 제한 맞습니다. 업체 설립 조건 완화 맞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제 업체 설립 요건에 대해서 애매한 규정으로 인해서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온투법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기존 업자들도 모두 금융위에 등록을 해야만 그 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면서 업체 설립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최저자본금을 3억에서 5억으로 상향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요건 강화를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6번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규제 특례를 부여하여 사업자가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실험하고 검증이 가능한 제도이다.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포함된 내용이다. 맞습니다. 규제 적용을 최대 4년, 2+2년 유예해준다. 맞고요. 3번 시장 출시 전 미리 시행착오를 거쳐 안정성 확인을 하려는 목적도 있다. 맞습니다. 4번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금융산업과 제조업의 상생을 위한 제도이다. 이건 금융산업과 제조업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핀테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다음 38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의 사용권을 금융회사에委託하는 것을 의미하며 서비스의 운영 주체는 금융회사가 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하나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건 위탁 테스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 37번 문제에 이 내용이 있으니까 같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대리인, 위탁 테스트, 규제 신속 확인 제도가 있으니까 이 네 가지는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0번입니다. 다음은 레그테크와 서브테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인가?
레그테크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와 규제 준수 업무를 효율화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레그테크는 금융회사의 테크고요. 서브테크 2번 서브테크는 금융회사 민원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고도화를 위한 것으로 슈퍼비전과 테크놀로지 합성어이다. 서브테크는 금융감독원의 주 업무인 감독 사항의 기술을 접목한 겁니다. 즉 금융회사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이 이 서브테크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이상으로 이 과목 주요 문제 같이 리뷰했고요. 나머지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첨부 파일 확인하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가 의문사항이나 잘못된 정보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일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